췌장암에 이어 뇌소혈관 질환까지 겪은 환자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60대 후반의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이 정말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요. 하지만 씩씩하게 또 잘 이겨내기도 했었습니다. IMF 때 이분의 남편분께서 크게 사업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식당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오신 거죠. 식당 운영에 전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50대에 췌장에 종양이 3개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주변에 조직이 이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단계였고, 다행히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주변 장기로 퍼지기 전에 비교적 안전한 단계에서 수술이 잘 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역경을 이겨내나 싶었는데, 그런데 다음번 문제가 또 생겼죠. 또 있어요.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이 췌장을 잘라내버렸으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당뇨병이 생긴 겁니다. 이 혈당 조절에 대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는데 그것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잘 겪어내셨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죠. 건망증. 혹시 나한테 인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직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건강검진상 MRI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MRI요. MRI 사진을 보면은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제 사진이고요. 네, 우측에 있는 사진이 그 환자분의 뇌 사진인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좀 더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환자 뇌 MRI 쪽이. 하얀 맞습니다. 부분이 좀 많이 보이네요. 곳곳에. 네, 화살표로 또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얗게 변해가는 뇌에 소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뇌에는 큰 혈관인 대혈관도 있고 또 작게 구성되어 있는 소혈관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소혈관 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방치될 때 치매의 발생률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께서 건망증이 생겼던 것도 어찌 보면 이런 현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분 잘 회복하셨나요, 지금은? 네, 지금 이제 잘 극복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자분의 주인공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배현정 씨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늘 밝아 보이셔서 이렇게 많이 아프셨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을 남의 입에 옮겨서 그 쭉 들으니까 참 파란만장하네요. 어쨌든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지금은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경과를 찾아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있죠. 제가 연기 아닌 연기를 하고 전화번호, 전 지금도 뭐 단축번호를 안 써요. 암기에 대해서는 저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뭘 얘기하면 한 번 들으면 쭈르륵 해서 그냥 다 외우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제가 깜빡깜빡해요. 근데 그 깜빡거리는 게 필름이 이렇게 짧게 끊겨요. 예를 들어서 뭘 얻다가 잘 둔다고 뒀는데 지금도 못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송국을 나가서 녹화를 할 때 대본을 한 번 이렇게 딱 보면 쫙 되는데 지금은 3번씩 읽어도 늦어요. 그리고 왜 그 말을 할 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저 거시기 걔 있잖아요. 그 탤런트 그 남자의 이러면 제 자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인데 제가 음식 쓰레기 버리러 쫙 나갔는데 공동 현관 있죠. 그걸 딱딱딱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 하얘요 머리가. 앞으로 해도 안 돼, 뒤로 해도 안 돼. 내 주민등록번호를 왜 되냐고요. 거기다. 맨날 누르던 건데. 네, 매일 쓰는 거지. 하루에 몇 번씩. 그런데 한 10분을 거기 서 있다 보니까 온몸은 얼굴만 여기 땀은 뚝뚝 떨어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막 전화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병원 가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또 싸우고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내가 병원을 가느냐. 아유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매일 쓰는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건 좀 치명적인.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매일 쓰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혹시 경도인지 장애나 또 넘어서서 치매가 오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잘 살펴봐야 되는. 말씀하신 소혈관 질환의 증상이기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도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소혈관 질환이 심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은 배현정 씨도 어쩌면 조금 더 증상이 나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간과하지 않으시고 빠르게 병원을 찾으셨던 네, 것도 장미로 선생님한테 가서 다 찍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 나한테도 이런 게 그 유전으로 오나 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빠르게 병원 찾아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이렇게 조기에 아주 잘 발견을 하셨는데 최 원장님, 이 소혈관 질환이 왜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건망증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소혈관 질환이 초기에 잘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약간? 네, 역시 목욕탕 반장님 답죠. 네, 맞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초기에 나한테 경고해주는 시그널이 있다면은 뭐 두려울 게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벼락처럼 찾아오는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뇌에 있는 혈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4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대혈관,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소혈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혈관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뇌 안쪽으로 쫙 관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큰 혈관인데요. 하지만 이 혈관만으로는 뇌 조직의 모든 혈액을 공급하기가 어렵죠. 조직 안쪽을 직접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혈관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소혈관인데요. 그런데 이 소혈관은 대혈관에서 거의 직각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살게 됐잖아요. 이 장수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또 특히 고혈압에 의해서 이 소혈관 질환이 망가지는 질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뇌는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신경세포가 1000개의 신경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신경 연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뇌에 있는 소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뇌의 안쪽, 피질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바로 이 연결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빠르게 병원을 찾아오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처음부터 시그널이 없었던 거면 왜 생기는 거예요, 소혈관 질환은? 바로 첫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소혈관 질환을 잘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희귀한 유전력도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고혈압이고요. 아이고.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사성 질환입니다.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혈관들은 원래 큰 혈관에서부터 작은 혈관으로 순차적으로 얇아지면서 조금씩 직경이 얇아지면은 혈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소혈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혈관에서부터 바로 분지돼 나가니까 대혈관에서 받고 있었던 그 혈압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버리게 되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성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맥압의 변화가 커지고 혈압에 의한 혈관 탄력성의 변화 때문에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더 딱딱해지고 더 두꺼워지는 변화 때문에 이 소혈관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배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혈압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잘 조절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당뇨가 문제였던 거죠. 당뇨 때문에요. 당시에 굉장히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당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상당히 많은 민간 요법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요법들 때문에 혈당 관리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식이요법을 잘못하셨다라는 네, 맞습니다. 어떤 거를 드셨기에? 아니요, 그게 이제 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이제 생각나서 흰쌀, 밀가루, 뭐 설탕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 줄 하얀 거 알았어요. 빼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느껴보니까 다 당뇨를 올려주는 음식만 먹은 거예요. 어떤 거 주로 많이 뭐 드셨어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바짝 구워서 먹고. 고구마. 네, 그러면 군고구마. 당도가 높거든요. 구우면 더 높아지잖아요. 네, 지금은 날고구마를 먹어요. 제가 감자도 막 푸시푸시하게 구워서 먹었고.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당 다 올리는 건데. 네. 예. 죽. 하얀 쌀죽을요. 전복 넣고 뭐 이렇게 했다고 죽을 막 삼시세 때 먹었고요. 아니 하얀 거 먹지 않는다고 쌀밥만 안 드시고 쌀죽을 드신 네네. 거예요? 근데 그걸 맛있는 건 다 하얀 드셨네. 색깔로. 맛있는 거는 그래도. 아이고. 그리고 과일 갈아서 먹고요. 과일도 과일도 갈아서. 이게 당분이 네. 높은 막 거. 그것도 주로 밤에. 밤에. 그렇게 4년을 했더니만 아이고. 이제 뇌가 그렇게 손상되는 걸 몰랐죠. 배현정 씨 경우는 췌장암을 앓으셔서 네. 췌장을 일부분 떼어놓으셨고 덕분에 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당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환자인데 맞아요. 이런 네. 식이요법이 문제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고구마, 감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식이요법으로 이것만 드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아주 적절하게 갖추고 음식의 순서라든지 이런 걸 지키실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예. 쌀밥, 밀가루, 설탕을 줄이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당시에 이 배현정 씨께서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가셨어요. 아니 이게 머리 뇌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이상이 오셨을 이게요. 법해요. 예. 막 혈당이 막 400, 500. 뭘 먹고 나면 막 700까지 올라가니까 눈이요.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이 뿌해지고요.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뻥튀기 되는 느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굴이 열이 나요. 그러면 한정없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마치 수면제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잠이 오고. 이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 실려가갖고 다 해갖고 한 또 열흘 입원하고 또 그러다 이제 또 저혈당으로 내려가갖고 왜냐하면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먹었더니 또 저혈당으로 40까지 내려가서 또 기절했죠. 그래서 또 실려갔죠 병원에. 이러기를 수십 번 했어요. 아니 진짜 이게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는 뭐 시청자 예. 여러분들 목요특강 오래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네. 공복 혈당 500도 위험한 거고 40도 위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둘 다 둘 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죠. 네. 이처럼 혈당의 변화가 클 때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고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또 이 염증 반응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런 민간 식이요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됐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 관리가 잘 안 돼서 소혈관 질환도 예.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소혈관 질환의 아주 특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당뇨병인데요. 배현정 씨는 췌장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1형 당뇨를 겪고 이렇게 질병이 생겼지만 또 많은 분들이 2형 당뇨를 겪고 계시기도 한데요. 2형 당뇨인 경우에도 역시 염증 반응에 의한 소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또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그래서 될까요? 이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소혈관 질환이 처음에 딱 진단됐을 때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혈관 질환 때문에 뇌졸중, 뇌경색을 한 번이라도 앓으셨던 분이라면은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항혈전제와 같은 약을 드시게 되죠. 그런데 배현정 씨는 이제 그런 질병을 직접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소혈관 질환이 이제 초기를 넘어서 중기로 진행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항혈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철저한 고혈압 관리라든지 또 지금 당화혈색소 관리도 너무 잘 되고 계시거든요. 배현정 씨가 한때 많이 올라갔던 당화혈색소가 10점대가 넘어갔죠. 엄청난 이 혈당 관리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배현정 씨의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다른 환자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실제로 배현정 씨의 저런 건강관리 비법이 제 진료의 비법이 되기도 했었어요.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일단 밥상을 딱 넣으면 동물성 지방부터 먹는 거예요. 동물성 지방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네, 그러면 단백질, 이제 이걸 단백질. 5대5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엔 밥상 딱 넣으면 우리가 밥 먹고 국 먹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계란을 먼저 먹고 단백질 먼저 먹고 네, 삶아서 예. 그다음에 두부 먹고 이것도 단백질. 네. 이거 밥 없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다음에 아직 안 먹었어요. 저기 생선 요만한 거 반토막 요것도 먹고. 단백질. 네, 그리고 이제 장조림을 심심하게 해서 간 한 끼에 한 요 정도. 그래서 이거 먹고 하다 보면 밥은 반 공기밖에 안 들어가요. 배부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부터 제가 혈당을 잡은 거예요. 사실 한식의 식습관은 다 섞어 먹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른바 코스 요리처럼 네. 샐러드 먼저 먹고 네. 식물성 단백질 먹고 동물성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어라 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혈당 관리 또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알려주신 이런 식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하신 덕분에 아까 초반에 70이 넘은 나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한 10년간은 더 거뜬하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배현정 씨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새는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년, 30년이라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네. 아니 정말 환자의 모범을 보이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당뇨에 대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배현정 씨의 이런 모습 덕분에 저도 혈당 관리를 더 잘하고 있고 예. 올해 2023년에 저도 한 3kg 정도 체중을 감량하고 혈당 관리 더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신년에도 우리 목요 특강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뇌 건강 정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잘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짚어주시면 감자 고구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네. 이제 조리법에 문제가 있었고 또 맞습니다. 당뇨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 네. 구운 고구마, 맞아요. 구운 감자를 조심하라는 뜻인 그러니까요. 그 거죠. 당수치 네. 높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맞습니다. 특별한 환자를 소개해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아유, 또 네, 이렇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배현정 선생님 그러니까, 만나 뵙게 예. 돼서 예. 저희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네. 정말 건강 전도사를 해요. 네. 음식도 막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알려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본인들 여기 앉아서 웃으시지만 이분들도 혹시 몰라요. 왜냐하면 당뇨가 어디가 통증이 오는 게 아니죠. 겁은 주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충분히 조심하자고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업고 다녀요. 정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자 그래서 예스 이러고 나왔습니다. 환자는 의사 덕분이라 얘기하고 의사는 환자 덕분이라 네. 얘기하고 아주 훈훈한 모습입니다. 훈훈한 이교 씨 마무리하죠. 네,